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식초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마시던 그 건강 음료 때문에 도리어 우리 위장에 구멍이 뚫리고 우리 뼈가 녹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소아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질문 저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식초가 우리 몸에 좋다. 천연 발효 식초를 마시면 우리 피가 맑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식초를 한 잔씩 시원하게 들이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에 좋다는 이 식초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이키셨다가는 우리 몸 안에 소중한 장기들이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식초를 잘못 드셔가지고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자겠다. 위험이 너무 심해졌다. 심지어는 골다공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아주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불로초가 따로 없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을 깎아 먹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식초를 계속 드시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이 식초의 강력한 효능을 100%다 뽑아 먹으면서도 우리 몸에는 단 1%의 부작용도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초에 이거 딱 한 가지만 넣어서 마시면 우리 몸속의 염증이 싹 가라앉고 우리 혈관이 깨끗해지며 기운이 불끈불끈 솟아나게 됩니다. 도대체 식초에 무엇을 넣어야 우리 몸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식초를 먹으면서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오늘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참 별의 별 환자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금심리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십 년간 환자분들의 아픈 곳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약이나 영양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으로 삼키는 음식과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3세 남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부지런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속이 너무 쓰려서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난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위벽이 온통 빨갛게 헐어 있고 심한 위궤양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평소에 뭘 드시는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식생활을 아주 세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년 전부터 우리 몸의 독소를 빼고 혈압을 낮추는데 식초가 최고라는 건강방송을 보고는 매일 아침 공복에 감식초를 진하게 한 잔씩 타서 마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좋은 줄만 알고 속이 좀 쓰려도 약이 되려니 하고 꾹 참고 계속 드셨던 거지요. 우리 몸을 살리려고 먹은 식초가 도리어 우리 위장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당장 아침 공복 식초 섭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장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식초를 드시도록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식초에 이것을 섞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게 한 지 딱 한 달 만에 이 환자분은 진료실에 다시 들어오시면서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이제 속쓰림이 사라졌고 밥맛도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이렇게 먹는 방법 하나만 바꾸어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식초가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되고 또 올바르게 먹으면 왜 최고의 보약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어깨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묵직하지요. 그리고 우리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몸속에 세포가 늙어가고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태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음식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 때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이 찌꺼기를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 쌓이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밤에 잠만 푹 자고 일어나도 쓰레기가 싹 청소되어서 우리 몸이 개운하지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쓰레기 청소부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쓰레기가 우리 몸속 장기와 혈관 구석구석에 쌓이게 되고 그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염증이 우리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고 혈압이 오르는 것이고 우리 췌장에 쌓이면 당뇨가 되는 것이며 우리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되어서 걸을 때마다 무릎이 실리고 아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아주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에서 위산이 펑펑 쏟아져 나와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금방 삭혀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의 분비량 자체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연령대의 약 68%가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한 소화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니까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얹힌 것 같고 음식이 우리 위장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부패하게 됩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니까 장 속에서도 유해균이 득실거리게 되고 결국 온몸으로 독소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화 불량과 만성염증 그리고 우리 혈관의 오염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삼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발효 조미료이자 천연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초에서 그 시큼한 맛을 내는 주 성분은 초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초산과 식초 속에 가득 들어있는 유기산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첫 번째로 식초는 부족한 위산을 대신해서 음식을 강력하게 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위산이 안 나와서 속이 더부룩할 때 식초가 들어가면은 우리 위장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어 소화 효소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음식을 아주 잘게 잘 부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소화가 잘 되니까 장에 독소가 쌓이지 않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식초는 우리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유기산들은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떡처럼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혈관벽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어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식초는 우리 세포 속에 쓰레기통을 비워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속의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데 식초의 성분들이 이 공장이 지치지 않고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원료를 공급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가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뿜어내게 도와주고 우리 세포 속에 쌓인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먹으면 피로가 가시고 우리 몸에 기운이 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식초를 왜 많은 분들이 먹고 나서 오히려 우리 몸을 망쳤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식초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 바깥에 있을 때는 아주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강한 산성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맨살 같은 위벽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벽이 타들어가듯이 헐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위장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게 되면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이 식초의 강한 산성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설령 물에 희석해서 마신다고 해도 평소 우리 위장이 약하거나 위험, 기운이 있는 분들은 그 자극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식초는 우리 치아를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식초 때문에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칫솔질에 깎여 나가서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식초를 과도하게 많이 마시면 우리 몸속의 칼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초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무턱대고 과하게 먹으면 우리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식초는 소화를 돕고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보약이지만 그 자체의 강한 산성 때문에 우리 위장을 헐게 만들고 우리 치아를 상하게 하며 잘못 먹으면 우리 뼈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초의 이 무서운 독성은 완벽하게 누르고 우리 몸에 좋은 효능만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로운 방법이 식초에 이것을 넣어서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에 이것을 넣게 되면 식초의 강한 산성이 중화되면서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완충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장이 약한 분들도 속슬림 없이 부드럽게 식초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양 성분들이 식초의 유기산과 결합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대6배 이상 끌어올리는 환상적인 상생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혈관 청소 능력은 배가 되고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내는 힘은 더욱 강력해지며 우리 세포의 기운을 불어넣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초에 넣어야 하는 이 놀라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식초에 넣어서 우리 몸에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천연꿀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에이, 겨우 꿀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꿀을 그냥 단맛을 내는 설탕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이 식초와 꿀을 섞은 약을 처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식초와 꿀의 조합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인류 최고의 천연 처방전입니다. 꿀이 식초와 만나면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벌들이 꽃가루와 꿀을 모아서 자신의 효소로 삭혀 만든 최고의 천연 종합 영양제입니다. 꿀 속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식초의 유기산과 만나면 식초가 우리 위벽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산도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상태로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꿀이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꿀 속에는 풍부한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이미 완전히 분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꿀의 당분은 입에 넣자마자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세포로 흡수되어 에너지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뚝 떨어졌을 때 꿀을 먹으면 눈이 번쩍이고 기운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의 초산 성분이 꿀의 영양소가 우리 세포 속으로 더 빠르게,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마중 역할을 합니다. 즉, 식초는 우리 세포의 문을 열어주고 꿀은 그 문 안으로 최고의 영양분과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는 완벽한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식초와 꿀이 결합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질환들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3가지가 진짜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초 꿀물이 우리 소화를 돕는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맞습니다. 식초의 초산이 우리 위장의 산도를 높여서 소화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고 꿀이 그 과정에서 우리 위벽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3가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식초 꿀물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때려잡습니다. 서울 삼병원 류마티스 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 발효 식초와 꿀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면 우리 몸속 염증 유발 물질의 활성도가 약 37%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 성분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초의 살균 작용이 결합하면 우리 온몸의 혈관과 관절에 퍼져 있는 염증, 유발 물질들을 억제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리 무릎과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아플 때 이 식초 꿀물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꿀은 단 것인데 당뇨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설탕이나 가공된 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정제, 설탕과 달리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식초와 함께 먹게 되면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음식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기 때문에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이 최대 34%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적당량의 천연꿀이 더해지면 우리 세포에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리어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3번째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식초의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나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꿀의 항산화 성분은 우리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산화 과정을 원천 차단합니다. 우리 피가 맑아지고 혈관 통로가 넓어지니까 우리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초 꿀물은 불면증을 치료하는데도 아주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이때 식초 꿀물을 마시면 꿀의 당분이 우리 뇌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식초는 낮 동안 우리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분해해 주니 우리 몸도 편안하고 정신도 안정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초에 꿀을 섞어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들을 뿌리째 흔들어 고치는 아주 훌륭한 천연 치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초 꿀물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언제 얼마나 마셔야 우리 몸에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 식초,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발사익 식초까지 종류가 참 많지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식초들 중에는 빙초산에 물을 타고 화학 물질을 섞어서 속성으로 만들어낸 양조 식초나 주정 식초가 많습니다. 이런 식초들은 단순히 신만 낼 뿐이지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유기산이나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영양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위장만 강하게 자극할 뿐이지요. 여러분,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식초를 집어넣으시면 제일 먼저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원재료명에 사과, 감, 현미, 보리 같은 천연 재료가 맨 앞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이나 빙초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것은 이 화학 식초이니 다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또한 산도가 적혀 있는데 천연 발효 식초는 보통 산도가 4에서 6% 사이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에 가장 부드럽게 흡수되는 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온 감식초나 현미식초가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특히 감식초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건강 음료로 즐겨 마시던 것으로 감 속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우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추가 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감이나 사과, 현미 같은 천연 재료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만든 천연 발효 식초 혹은 주정이 들어가지 않은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꿀을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사양 꿀은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키운 벌들이 만들어낸 꿀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피어난 꽃들로부터 벌들이 직접 채취한 천연 벌꿀, 즉
밤이나 아카시아 꿀, 야생 화꿀 같은 진짜 꿀을 사용하셔야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와 항산화 물질을 온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몸을 살리는 처방을 만드는 정확한 비율과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하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선 깨끗한 유리컵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준비합니다. 여기서 물의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좋은 효소들과 영양 성분들은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그냥 달콤한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손을 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혹은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200ml 정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미지근한 물에 천연 발효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양으로 치면 10에서 15ml 정도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장이 유독 약하신 분들은 이 한 숟가락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 일주일 동안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나 반 숟가락 정도로 아주 소량만 넣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초를 넣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천연꿀을 역시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가득 넣어줍니다. 식초와 꿀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꿀이 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렇게 완성된 식초 꿀물을 언제 마시는가가 치료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이 시큼한 것을 마시는 것은 우리 위벽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최적의 시간은 바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직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 속에 이미 음식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위벽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식초 꿀물이 들어가야 우리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때 마셔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의 소화를 폭발적으로 도와주고 식후에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평소에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반찬 드시듯 음료 삼아 한 모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을 드시면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고 우리 뇌가 안정되면서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지 실용적인 자기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매일 소소하게 행하는 생활 습관들이 망가져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식초 꿀물을 드시면서 반드시 함께 실천하셔야 하는 자기관리법.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식초 꿀물을 마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순수한 물을 최소한 1L 이상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해 우리 피가 더 끈적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초 꿀물을 드시기 전에 먼저 순수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어 밤새 쌓인 노폐물을 흘려보내고 낮 동안에도 틈틈이 물을 마셔주어야 식초와 꿀이 우리 혈관 속에서 노폐물을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청소 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법은 식초 꿀물을 마신 직후의 치아 관리입니다. 식초는 천연꿀과 섞여 중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물질이 우리 치아 표면에 닿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에나멜층이 일시적으로 연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가 썩을까봐 걱정된다고 마시자마자 욕실로 달려가서 칫솔에 치약을 묻혀 빡빡 문지르면 연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모에 그대로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가 시리고 시큼거려서 찬물도 못 드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식초 꿀물을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대여섯 번 구석구석 헹구어 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맹물로 산성 성분을 씻어내고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우리 치아 표면이 다시 침에 의해 단단하게 굳어진 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우리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만약 치아가 유독 약하거나 걱정되신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식초 꿀물이 우리 치아에 최대한 닿지 않고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마시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셔야 할 자기관리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의 연계입니다. 식초 꿀물을 마시면 우리 세포 속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식후에 식초 꿀물을 마시고 동래를 한 이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주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와 꿀이 만들어낸 깨끗한 에너지가 우리 온몸의 근육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우리 근육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당을 더욱 확실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가 줄어들어 관절염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걷기 운동이 힘드시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 줄 때 혈액순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식초 꿀물의 치유 성분들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걸으실 때 이웃 어르신들을 만나시면 함께 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세대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운동이 지루하지 않고 서로의 건강 비결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 삼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힘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합니다. 네. 번째, 자기관리법은 매일의 식단을 조금씩 개선하는 일입니다. 식초 꿀물을 마신다고 해서 매일 기름진 고기나 튀김, 밀가루 음식을 잔뜩 드신다면 당연히 우리 몸의 염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식초 꿀물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 우리가 입으로 넣는 음식도 조금은 맑고 깨끗한 재료들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평소 식사하실 때 신선한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두부나 생선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드십시오. 특히식이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식초 꿀물의 혈당 조절 능력과 합쳐져서 당뇨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식초 꿀물과 궁합이 좋은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중에서 된장찌개,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은 식초 꿀물과 만나면 우리 장 건강을 배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된장 속에 있는 유산균과 식초의 유기산이 우리 장 속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매일 끓여주시던 그 된장국기, 사실은 최고의 건강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초 꿀물의 혈관 청소 효과와 만나면 우리 혈관이 훨씬 더 빠르게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과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혈관에 다시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서 식초 꿀물이 열심히 청소한 효과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과식을 피하고 우리 위장의 80%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소식을 하시는 것도 위산 분비가 부족한 노년기, 우리 위장을 보호하고 만성 소화 불량을 고치는 아주 중요한 자기 관리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우리 위장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식초 꿀물을 먹자마자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시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먹어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도리어 속이 약간 미식거린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장이 식초의 산성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거나 혹은 내가 사용한 식초의 양이 우리 몸에 비해 너무 과해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식초 골물을 마시면서 오늘 내 속은 어땠는지, 대변은 잘 보았는지, 피로감은 얼마나 줄었는지 가만히 우리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속이 조금 쓰리다면 식초의 양을 조금 더 줄이고 꿀의 양을 살짝 늘려보기도 하면서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정성스럽게 우리 몸을 돌보고 다스려 나갈 때 진정한 건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모든 자기 관리법들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이 소소한 습관들입니다. 이 소소한 습관들이 식초 꿀물이라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와 만나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뿌리 뽑고 우리 혈관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기적의 파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늙어가고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이 단계별 관리법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 녹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연 발효식초와 양조식초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물을 미생물이 천천히 분해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산뿐만 아니라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이 유기산들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해줍니다. 구연산은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돌려주고, 사과산은 우리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풀어주며, 호박산은 우리 장막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천연 발효식초의 진짜 가치입니다. 반면에 공장에서 빙초산으로 만든 양조식초에는 초산만 들어있을 뿐 이런 귀한 유기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식초라도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식초 꿀물을 마시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여름에는 미지근한 물 대신에 약간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몸에서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초의 미네랄 보충 효과가 더 빛바랍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고 찬바람에 움츠어든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우리 위장이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은 식초 꿀물에 바나나 한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부드러운 식기, 섬유가 우리 위벽을 한 겹 더 감싸 주어서 식초의 산성 자극을 완충시켜 줍니다. 바나나 자체도 칼륨이 풍부해서 식초의 혈압 강화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식초 꿀물을 꾸준히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동기가 되실 겁니다. 식초 꿀물을 시작한 지 처음 4일 동안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우리 몸이 새로운 음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 조바심 내지 마세요. 오히려 처음 이 산은 속이 약간 미식거리거나 화장실을 평소보다 자주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잠도 전부 다 깊이 주무시게 되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가 지나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 피부색이 조금 밝아지고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우리 얼굴에 부기가 빠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대변도 규칙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뭐해? 얼굴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여러분, 우리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 달이 지나면 혈압 수치가 개선되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히 하셨다면 우리 몸의 만성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놀라시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직하게 보답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되갚아 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가난한 시절에 밥심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이 식초 꿀물 한 잔의 힘으로 우리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식초 꿀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서너 잔씩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최대 2잔까지만 드시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식초 꿀물은 보조건강 음료이지 이 치료약이 아닙니다.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식초 꿀물을 보조적으로 함께 드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벌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드물지만 간혹 계십니다. 꿀을 드시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 부어오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에 대추를 곱게 갈아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추도 천연 당분이 풍부하고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에서 식당을 하시던 63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신 68세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위장이 안 좋으신 걸 알면서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자식들이 엄마 건강 챙기라고 사다 준 감식초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잔씩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속이 쓰여서 밥을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의 위점막 손상까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식초가 좋다는 말만 듣고 방법은 모른 채 그냥 들이키시는 거지요. 이분에게도 역시 식초 꿀물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식초의 양을 확 줄이고 천연꿀과 미지근한 물로 희석해서 식후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에 이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속도 안 쓰리고 밥맛도 돌아왔다. 무엇보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의 힘입니다. 같은 식초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초 꿀물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과학적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잠깐만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몸속에는 이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접어두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려면 반드시 이 공장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야 전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의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석탄은 잔뜩 넣는데 전기는 겨우 조금 나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밥은 먹는데 기운이 안 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식초의 초산이 이 발전소의 효율을 끌어올려주는 특급 연료 역할을 합니다. 식초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초산이 곧바로 이 구연산 회로의 원료로 투입됩니다. 발전소에 최고급 석탄을 넣어준 셈이지요. 여기에 꿀에 포도당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급 석탄에다가 산소까지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발전소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전기가 팡팡 공급됩니다. 그러니 온몸에 기운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연구팀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식초와 천연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식초만 단독 섭취한 그룹에 비해 세포 에너지 대사 효율이 약 8, 7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꿀과 함께 했을 때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평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끙끙대시거나 반대로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장 건강 문제에도 식초 꿀물이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정원에 좋은 흙을 깔아주면 꽃이 잘 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꿀 속에 있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우리 장 속에 좋은 균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좋은 흙 위에 비료까지 뿌려준 셈이죠. 좋은 균이 활발하게 일하면 우리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변비도 해결되고 우리 면역력도 크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약 73%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식초 꿀물이 우리 장 건강까지 잡아주니 이보다 더 좋은 천연 건강 음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식초 꿀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것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 한 병이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고 천연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약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위장약 하나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 위장, 우리 혈관, 우리 관절, 우리 뇌, 우리 장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싼 영양제에 돈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오던 이 검증된 방법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반드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위양이나 심한 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식초 꿀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초가 약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꿀의 당분이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안전하게 전문가의 확인을 한번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건강을 챙기려다가 도리어 우리 몸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식초 꿀물의 놀라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너스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 꿀물의 생강즙을 아주 소량, 정말 차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만 추가해 보십시오. 생강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 만병의 근원이라 불릴 만큼 오래된 약재입니다. 생강의 진절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초 꿀물에 생강까지 더해지면 우리 혈관 청소 효과는 물론이고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까지 끌어올리는 3중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아주 소량만 넣으시고 처음에는 생각 없이 식초 꿀물에 먼저 우리 몸을 적응시킨 다음에 이 3주 후부터 천천히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자식들 밥그릇만 채워주느라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우리 몸 여기저기에 고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볼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 꿀물 한 잔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여는 작은 열쇠가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식초에 천연꿀을 넣어서 마셨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으니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아주 눈에 쏙 들어오게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식초는 우리 몸속의 피를 맑게 해주고 우리 혈관을 청소하며 만성 피로를 물리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강력한 산성 때문에 그냥 마시면 소중한 우리 위장을 다 헐게 만들고 우리 치아를 깎아내며 우리 뼈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식초의 독성을 완벽하게 누르고 장점만 대6배 이상 끌어올리는 환상의 짝꿍이 바로 천연꿀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숟가락과 천연꿀 한 숟가락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식사 직후에 마시면 우리 온몸에 만성염증이 가라앉고 혈당이 안정되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야 하는 행동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행동은 마트로 가셔서 뒷면에 주정이 섞이지 않은 천연 발효 식초와 설탕물이 아닌 진짜 천연 벌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기분 좋게 따뜻한 미지근한 물 200ml의 식초 1숟가락, 꿀 1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우리 위장이 약하시다면 식초를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어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마시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침 눈 뜨자마자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신 직후 30분 이내에 한 잔을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드십시오. 소화 능력이 뿜어져 나오고 식후 혈당이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완벽한 시간대입니다. 만약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저녁 식사 후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식초 꿀물을 마신 직후에 곧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초를 마시면 우리 치아 표면이 아주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마시자마자 치약을 묻혀 닦으면 우리 치아가 다 갈려 나갑니다. 마신 직후에는 맹물로 입안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대여섯 번 헹구어 내시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소중한 우리 치아를 튼튼하게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빨대를 써서 목구멍으로 바로 넘어가게 마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집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남편, 아내 혹은 소중한 친구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나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거 같이 마셔보자 하면서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둘러앉아 따뜻하게 한 잔씩 나누어 드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피곤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속의 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쌓였을 뿐입니다. 결코 겁먹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이십니다. 건강 하나 챙기는 것쯤이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식초에 천연꿀을 채워놓고 매일매일 우리 몸을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몸은 얼마든지 다시 젊어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스스로를 관리하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